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 혼자 부자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잘러 장PM 장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를 쓰고 있는 조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가든에서 1인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김시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이게 매주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진짜. 네. 저도 생각 정리하는데 많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녹화된 방송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료 컨텐츠지만 어떠한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을 어떤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조씨님이 첫 번째 그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 그 병준님 자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원고 쓰는데 얼마나 시간 써야 될지 되게 고민하다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여가지고 더 그런 생생한 우리의 고민들이 좀 잘 담겨 있어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그 구독자님들의 마음에도 좀 조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또 새로운 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조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오늘 주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크리에이터 수익화를 위한 커뮤니티인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료 멤버십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연님이 좀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크리에이터 사이언스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네,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이고요, 커뮤니티에. 이것은 크리에이터를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지식 기반 사업에 대한 강의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혼자서 혼자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소재를 정한 것인데요. 이 제이 클라우스라는 분이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분은 일단 크리에이터로서 엄청 긴 경력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재능이 막 엄청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되게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그 톤에 맞는 영상이나 콘텐츠들을 정말 오랫동안 잘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을 먼저 하자면 2021년도에 이제 15만 달러, 2022년도에는 33만 달러, 그리고 작년인 2023년 기준으로는 56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7.5억 정도 매출을 낸 상황이고 순수익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2억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고. 정말 투명하네요. 네,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어떻게 썼고 마케팅 어떻게 했고 누구와 협업을 했고 그거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 진정성이 이 제이라고 하는 분의 좀 캐릭터신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영상을 보면 진짜 엄청 따뜻해요. 뭔가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 두 아빠분들이 계시니까 또. 네. 그래도 역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네요. 이 시작할 때부터 한 2억 찍고 네. 바로 혼자서 하신다는 게 아니 2021년에 2억을 찍고 지금은 7.5억 정도 된다는 건 성장 속도를 봤을 때 개인으로 판단한다면 엄청난 성장 속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순수익은 2억이 조금 안 되지만 또 그만큼 재투자를 하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분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면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월천, 월 1억 이런 콘텐츠에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조바심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천천히라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분의 이제 메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 기준이고요. 1년에 2,000달러 그리고 2,999달러 이렇게 2,000달러, 3,000달러 이 두 가지 플랜이 있어요. 연간 구독권만 있고요. 월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는데 200명이 이제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줄을 서려면 뭔가 강의를 하나 사야 돼요. 그 번들 강의 전 샀거든요. 700달러짜리인데 강의가 생각보다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며칠 전에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 커뮤니티 빈자리가 생겼는데 뭐 들어올 생각이 있냐 이런 식의 메일이 왔는데 저는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네. 바빠가지고. 궁금한 게 이제 2,000달러 플랜이 있고 3,000달러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략하게 네.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맞아요. 이분이 자기가 1대1 코칭을 하는 것도 이제 피를 받고 있는데 그 1시간당 500달러, 뭐 1,000달러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분기별로
1시간씩은 보장을 해주는 게 VIP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게 3,000달러짜리 네, 거죠? 3,000달러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럼 2,000달러에는 그냥 그 커뮤니티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냥 들어가는 데만 이 비용을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활동들 좀 많이 해요. 서로 인게이지먼트 높이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고 아니면 어떤 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피드백 좀 요청한다 그런 것들을 좀 멤버들끼리 좀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자기 지식 기반의 1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목표서 공유하고 뭐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식의 커뮤니티가 기본 2,000달러고 이 제2의 1대1 VIP 코칭을 받는 게 이제 3,000달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그 코호트 강의 아니고 그냥 VOD로 700달러 강의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거기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프리패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쭉 그 자동 수익처럼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유료 커뮤니티에다가 더 추가적인 가치를 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요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유료 멤버십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대다수 분들에게는 낯서실 것 같아요. 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요즘 커뮤니티 말도 많은데,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입니까? 네, 이게 사실 너무 넓은 범위의 그런 광의의 의미로는 좀 너무 넓긴 한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성장이나 취향을 공유를 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요. 성장과 취향을 공유하지 않는 커뮤니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좀 나아지고 싶고 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3가지 종류의 커뮤니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특정 리더가 있는 커뮤니티가 거의 대부분인데 돈을 내고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오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적어도 조금은 더 앞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진 않지만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없으면 좀 모객도 어렵기도 하고 사실 가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시로 요즘에 많이 아시는 트레바리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전 트레바리에는 2가지 모임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클럽장이 있고 하나는 클럽장이 없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클럽장이라고 하면 약간의 인플루언스가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독서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클럽장이 있는 모임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 비싼 이유를 제가 느끼기로는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의 확실한 사람을 개런티 해준다. 그것에 돈을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그 역할을 정의한 것으로 모델링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커뮤니티가 어떤 것을 지향을 하는지를 이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써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한다고 얘기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권장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운영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도 그렇죠. 하고. 거의 CEO의 성격이 거의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많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실 좀 인물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레니의 뉴스레터를 쓰는 레니 나치스키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어떤 스터디나 챌린지를 모집할 때 본인이 호스트가 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느낌이고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가 보통의 비즈니스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또 지금 말씀하시는 모델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정보만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에선 차별성이 좀 없는 것 같고 결국 그걸 어떤 관점으로 전달하냐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요즘 이렇게 정보가 과잉인 이 사회에 굉장히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그 패턴이요. 효율적이기도 하죠.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카피하고 그것의 성공 모델을 직접 내가 한번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그 시간도 많이 절약을 해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디지털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취향이나 관심사로 묶이게 된 것도 되게 요즘 21세기의 새로운 패턴인 것 같아요. 과거 맞아요.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이렇게 이웃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즘은 굳이 나랑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지역 주변의 이웃들과 모이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생님인데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예 요즘은 이제 10대 고등학생들은 꼭 그걸 한국 안에서만 찾지도 않고 해외에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그 관심사가 세분화되고 니치로 퍼져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찾기 어려우면 그냥 글로벌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공간의 제약이 없고 요즘은 또 워낙 언어도 다 잘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관심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10대 같은 경우에도 또 게임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모임이 존재하고 그리고 스카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게임이지만 그 안에서도 10대들은 뭐 외국인들을 서로 만나고 그 무형의 커뮤니케이션 거기서 동작을 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소모임도 거기서 많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더 세분화가 되고 해체라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더 니치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분화된 거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흐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개인적인 게 오히려 보면 가장 또 보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이 니치한 게 저는 비즈니스가 되고 돈이 된다 그냥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관점의 전환 같은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렇게 확산이 된 거에서는 그냥 기술의 발전도 있는 것 같은데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 나만 좋아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터넷에 가면 적어도 몇십 명, 아니 그러니까 몇백 명은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서브컬처 자체가 더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개인화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중에 제가 느낀 마지막 하나는 유료 멤버십이라는 건데요. 유료라는 것이 조금 누군가는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유료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저 돈이라는 것은 매우 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좀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자기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사람 자체가 그것에 뭔가 충성도라든가 얻고자 하는 게 매우 명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필터링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료 멤버십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약간 떠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고요. 두 번째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점. 세 번째가 유료 멤버십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유료에 대해서 잠깐만 처음에 좀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커뮤니티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간의 그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느끼려고 하면은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라는 걸로 나의 진정성과 관심을 어필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런 기버 커뮤니티 형태의 느낌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받으면 약간 그런 서로 그 주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관계 중심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미국이 훨씬 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는 그냥 건너 들은 정보밖에 없긴 하지만 중간에 그 아는 사람, 지인, 그 뮤추얼이 없으면 아예 미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면접 과정에서도 그 페이스북 면접을 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레퍼럴을 항상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나를 혹시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면접에 가기 힘들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 사회는 레퍼럴 자체가 없으면은 면접조차 어렵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한 단계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 이런 사회로 좀 더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뭐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직접 다 알아보고 뭐 뒷조사하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근데 누가 대신 조금 해주면 뭐 괜찮게 느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신뢰 자본, 사회의 신뢰 자본이 확실히 좀 미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개런티 해주면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엉뚱한 사람을 개런티하거나 이렇게 치팅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사회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담으로 제가 있던 회사에서 그 레퍼럴을 이렇게 돈을 내면은 내가 대신 우리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레퍼럴 해줄게 이런 비즈니스를 그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뭐 그런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좀 반발이 있긴 있었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신뢰라고 하는 자본을 깎아먹는 거다. 돈 받고 레퍼럴 해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확실히 미국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런 그 젊은 친구였는데 20대였나 20대 초반인 대학생이었는데 그 진짜 실제로 바바이거 그 디즈니의 바바이거를 어떻게든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 이끌어내고 약간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신기했으니까 뭐 빌 게이츠 사위 되는 방법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게 되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ADP 리스트 .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빅테크에 다니는 IT 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레퍼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코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폐쇄적이고 신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구할 데가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더 진출하고 싶은데 근데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갈증을 느낀 나머지 내가 이런 것을 도와주게 된다 하면은 충분히 자원봉사로 이런 뭐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전달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운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ADP 리스트라는 곳이었는데 그것도 나름 굉장히 잘 되는 형태였었습니다. 저도 한번 커피챗을 그걸 통해서 메타에 계신 디자이너랑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사회 진출을 많이 돕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가운데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너서클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게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폐쇄적이고 약간 비호감 같은 느낌이 들기도 드는데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걸 만나서 그 기회가 너무나 그 소수의 어떤 지연 학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공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너서클 문화의 한계나 아쉬운 부분을 또 나름대로 좀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그 브래드 윌리엄스도 당연히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스틴 웰시나 알렉스 홀모지나 뭐 댄 코에나 저희가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시장에 있는 분들이긴 한데 다 동일한 형태로 맞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오킹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롤모델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걸 굉장히 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롤모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브랜딩한 전문가 분들보다는 약간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전문가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 전문가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에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있는지 국내에서는 해외와 다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냥 플랫폼이 한국에는 좀 플랫폼 위주인 것 같기는 해요. 대표적으로는 독서 모임인 트레바리 그리고 인사이터 같은 비즈니스 스터디 클럽 같은 것들이 있고 몬토 같은 곳들도 있고요. 뭐 프립이나 맞죠? 그냥 액티비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소모임이라든가 약간 그런 식의 플랫폼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개인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는 서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료 멤버십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모님이 정말 이 제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 과정도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그분들에게 유료 멤버십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는 게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서모님도 그 제이님처럼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컨텐츠나 아니면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굉장히 느껴집니다. 저는 한번 그 커뮤니티 모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그 행사나 커뮤니티나 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먼 레터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데서도 되게 잘 드러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분도 콘텐츠 완전 진심인 분이어가지고. 예, 정말 그 꾸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생성해 내시는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거의 GPT급이죠. 진짜. 그래서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굳이 제가 꼽은 장점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개인의 만약에 인플루언스가 있고 내가 콘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좀 쉽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화도 별 엄청나게 어렵진 않다. 뭐 엄청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그 반면 단점으로는 운영에 대한 리소스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체가 이런 오퍼레이션 영역이 좀 강한 영역이다 보니까 운영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구설수에 휘말린다든가 그런 비즈니스가 아예 그냥 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규모 만드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동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규모를 만드는 거, 자동화하는 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컨텐츠가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 그 컨텐츠가 주제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진정성이나 개인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그 컨텐츠에 잘 녹아 있으면 또 그거를 되게 동질적으로 느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요. 모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모임이나 아니면 모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받는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쉬운 접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성공한 크리에이터나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쉽다. 그러니까 좀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컨텐츠를 한 주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그 비즈니스 모델 되게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초보 크리에이터에게 되게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초보 크리에이터지만 어쨌든 모객을 해봤어요. 모객을 해보면 확실히 다른 비즈니스보다는 빠르게 모인다. 그리고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아주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단점도 여실히 같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운영 리소스 엄청 들고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CS가 많아요. 역시. 맞아요. 그래서 CS적인 자세를 내가 많이 좀 고객을 모시는 듯한 느낌으로 더 좀 마인드를 세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역시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여러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명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확실히 운영 리소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람들을 커뮤니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서로 도와주게 하는 그 분위기 조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렵고 리소스가 많이 든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대표 인플루언서를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내주시는 것까지는 쉽거든요. 네. 근데 오시면 또 입 꾹 닫하시고 약간 기다리시거든요. 맞아요.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라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사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거기서 이제 알아서 좀 찾아서 가치를 발견하시고 서로 도와주셔야지 이게 네. 매끄럽게 운영되고, 우리도 그런 걸 기대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딱 이제 고객 모드로 자 이제 여기 오마카세 주방장 한번 음식을 좀 내와 보시게 약간 너무 공감됩니다. 이런 진짜. 식으로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데가 아니고 약간 판럭 파티는 아니면 이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로 얘기하는 파티 장소를 만들었는데 다들 네. 이제 오마카세 주방장 눈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극적인 기버로 전환시킬까, 이게 저는 운영의 핵심인 것 같고 그게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집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강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셀프로 하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 수요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하우투를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모객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쪽으로 항상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요즘 뭔가
그 아직은 국내에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유료로 참여하게 된다면 뭔가를 배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배운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직은 강의 정도로 강의와 챌린지 혹은 그런 부분과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나름대로 그럼 참여자들을 그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내부적으로 챌린지를 좀 운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오디언스 모객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글쓰기를 통해서 혹은 인스타그램 포스팅이나 릴스 업로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일주일 이상 지속하기도 힘들고 하루 만에 공수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같이 모여서 그 SNS 포스팅 챌린지라는 걸 하게 되고 그거에 약간의 돈을 걸게 되면 약간 그나마 한 3주 정도는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내부적으로 한 기수를 저는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거는 또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또 저는 좀 좋았던 건 저희 내부 인원이 먼저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어쨌든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소모임이나 챌린지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개설을 해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연님은 어떤 거 해보세요? 저는 아마 조씨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도 초반에는 온보딩을 제가 거의 직접 다 하고 한 30분 정도는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해요. 1인당.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뭔가 환대한다는 느낌을 처음에 드리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1대1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치를 느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커뮤니티는 좀 안전하구나, 아니면 적어도 뭐 이 호스트는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나를 봐주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온보딩 하시는 분들과 커피챗을 한 30분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제가 그 공지를 해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신청을 하시면 제가 다 봤는데 절반 정도 신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료 강의하는 그 제 코호트 강의에서 참여 멤버들이랑 다 30분씩 무조건 티타임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예, 온라인으로 다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분들을 기버로 바꾸기 위해서 비슷한 목적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요. 한 10명 정도씩 했었는데 저는. 네. 그런 다음에 10명씩 따로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 모임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그래도 사람들이 그 배우려고 오시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환경이 좀 잘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고민인 부분인데, 이 커뮤니티에서 자체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려고 하면 그런 요소가 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참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이런 PT 코치처럼 붙어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참여해본 건 아니고 들은 거여서 그런데, 조씨님도 약간 커뮤니티 매니저 두시고 그 사람이 뭐 같이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고민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커뮤니티 매니저가 약간 이런 커뮤니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기버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커뮤니티 매니저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일단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외에도 부운영자 혹은 커뮤니티 매니저를 무조건 둠으로써 제가 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커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뭐 고객 문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사실 사람 간에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사실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슬랙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슬랙으로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해서 그 좋아요를 누른 분들만 대상으로 또 따로 DM을 보내요. 그리고 그 DM을 보낸 사람들끼리 서로 또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을 운영자가 다 기획하고 혼자 수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부운영자나 혹은 매니저가 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쨌든 그 되게 진정성 있고 큰 투자가 좀 필요한 게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저희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시간적인 절대적인 시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잘 사용했을 때 좀 더 너치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그 커뮤니티 매니저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기존에 참여했던 알럼나이나 약간 조장이나 이렇게 좀 권위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끌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또 나름의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 커뮤니티 매니저분들도 다 원래 기수 참여자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공지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이거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달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내 팬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더 퍼실리테이팅 하는데 잘 리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밸류를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미 맞습니다. 맞아요. 잘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도 그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수익화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일단 나눈 건 첫 번째는 멤버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멤버십은 두 가지 멤버십, 그리고 200명 한정, 그리고 연간 멤버십만 받는다. 그리고 줄 서야지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간으로 받는 이유는 당연히 로열티가 훨씬 높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한 달 단위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가져가는 게 훨씬 도와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명으로 한정을 한 이유는 이분은 CS를 거의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만은 본인이 직접 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도 직접 보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커뮤니티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 열었다면 나한테 메일 꼭 보내라. 내가 그걸 뭐 샤라웃 해주든가 뭐 도와주든가 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인게이지먼트 높이기 위한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랜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다 설명했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얘기했어야 될 거를 아까 전에 말을 다 해버렸는데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VIP랑 스탠다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분이 가격이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좀 급속도로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이 좀 잘 됐기 때문인데 이건 뒤에 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1,500였고 전 멤버십에게 1년에 3시간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VIP에게만 이제 1대1 코칭을 제공을 한다라고 바뀌었고 가격도 1년 동안 3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1,500를 받았을 때는 이제 어차피 1시간에 자기 코칭 피가 $500니까 네. 그것만 해도 이득이다. 근데 나머지 강의랑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분의 강의에서 들었던 건데 1년에 12번 돈 내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이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인데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좀. 네. 이게 자기 채널에서의 어느 정도 오디언스 빌딩이 되어 있고 뭐 대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높이고 이런 식의 스킴을 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식 기반의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는 가격이라는 게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대기 수요를 받아보면서 점점 가치와 함께 가격을 올려가는 식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나도 바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맞아요.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보시고 저렴하게 시작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시면 된다. 잘 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그냥 멤버들끼리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실험실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들이 나도 이런 비즈니스 테스트를 했어 이런 것들 공유를 하고요. 피드백을 되게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커스 스프린트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주제로 2주에서 6주 정도의 스프린트를 한다고 해요. 그냥 첫 번째로 자기가 또 테스트를 해봤던 거는 랜딩 페이지, 뭐 크래시 코스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투표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한다고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멤버십 멤버들이랑 스프린트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걸 모집을 하고 맞아요. 랜딩 페이지를 한번 해서 우리가 마치 그냥 챌린지를 하듯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성과 한번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1년 구독을 시키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네.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분은 레트로스펙티브, 보통 회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트로라고 불리는 그 자기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사업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회고 영상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분량입니다. 직접 스스로 찍어서 그걸 배포하는 형태인가요? 유튜브나 맞아요. 이런 곳에? 네. 아니요, 유튜브에 배포하지 않고 멤버십에게만 배포를 멤버십 내부 사람들에게만 네네. 나의 실행
했던 내용과 성과에 관련된 것들을 다 공유를 투명하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음. 나 또한 프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 내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을 이제 공유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기 클럽장이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도 뭐 여기 뭐 프리워커스 클럽이라는 곳에도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클럽장님이 매주 주시는 회고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무조건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또한 회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회고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항상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솔직한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먼저 간 사람의 시행착오를 볼 수 있으면 실제로 되게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되게 맞아요. 좋은 거네요. 저도 해야 되겠다. 네.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상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또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더 깊은 인게이지먼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분이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진 않았는데 또 되게 좋게 봤던 거는 그런 만약에 처음에 커뮤니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환영 영상도 있고 이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도 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내용들이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차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적어주신 핫시트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핫시트 자기도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뭐였냐면 이제 멤버랑 1대1 상담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대1 상담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핫시트에 신청을 하는지 뭐 따로 신청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핫시트를 만약에 한다면 좀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 같고 우선권이 생기고요. 대신 이 녹화를 해야 돼요. 이 상담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멤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들이 또 코칭 받는 걸 보는 것도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같은 뭐 슬랙, 같은 디스코드에 있어 정도가 아니로 이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이런 장치들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1인으로 일하다 보면 또 외롭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런 넛지들을 통해서 서로 조금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이 아저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커뮤니티 내부 구성원들한테 좀 더 소속감을 안겨줄 만한 프로그래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록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더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제이 클라우스라는 사람한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확실히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봤지만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착시키기로 했다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나움부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저희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나눔으로써 맞아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싶다 이런 그 깨알 어필을 해봅니다. 저희랑 나중에 1대1 상담 하실 수 있도록 할 건가요? 예, 아니 뭐 1대1 상담이든 아니면 뭐 3대1도 오프라인 모임이든 아. 뭔가 이게 우리도 어쨌든 이 주제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10만 100만 갈 거라고 우리 잘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도 저희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그 유튜브와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댓글과 응원과 요청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제이 클라우스 이분이 자기가 진짜 공개를 다 해놨던 내용 중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핫시트가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어서 이거를 위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마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그냥 선한 그런 느낌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아저씨가 잘 상담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이 얘기하는 것 좀 듣고 싶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저도 맞아요. 궁금해요. 예. 저 사람 뭐 물어보지? 그리고 남의 장바구니 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문제가 제일 맞아요.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이제 타인의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음, 내가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구나를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냥 기타로도 또 로열티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성과 공유 같은 게 있고요. 뭐 내가 성공했다, 뭐 내가 해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고 멤버 회고도 따로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 주고받는 거, 그리고 구인구직, 뭐 사람 서로 콜라보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 강의가 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사랑받는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뭔가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팟캐스트 라이크 프로, 뭐 프로처럼 팟캐스트 하는 방법.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듣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들었어요.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랜싱 마스터 클래스가 있고, 뭐 뉴스레터 마스터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전부 다 해본 것만 하는 거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강의 퀄리티도 꽤 좋아요. 진짜 그냥 장표나 말하는 것들이나 좋다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 강의를 듣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이분의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특징들도 조금 있고요. 뭔가 진짜 군더더기가 많이 없어요. 준비를 안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면 원래는 막 다 당연히 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없어요. 너무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쪽에 탤런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컨텐츠가 좋고 거기서 사람을 잘 모으고 잘 환대하고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군요. 이 다정한 백인 아저씨 제이 클라우스 누굽니까? 제이 클라스는 일단 사진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비주얼로서는 엄청 저는 조금 처음엔 좀 무섭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근데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다정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장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이분의 커리어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미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2012년도에 이제 스타트업 행사 주최하는 것들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그때부터 뭔가 형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 중간 단계 과정은 사실은 잘은 모르겠고 자기가 크리에이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 했더니 뉴스레터를 써보자 라고 해서 2017년부터 뉴스레터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 분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컴패니언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보냈는데, 이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갑자기 발견하고 꽂혔다고 꽂혀서 그냥 컨셉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도 무릇 과학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나도 약간의 그런 것을 차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컨셉을 전부 바꿨고요. 이 커뮤니티 이름도 더 랩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크게 좀 성장을 했다고 해요. 아, 이게 진짜 네이밍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컴패니언이란 말은 어쨌든 친구들이라는 뭐 이런 표현인데,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것라기보다는 연구해서 서로 성장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확실히 먹히는 게 이제 확실히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도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 뭔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더 전달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람 어떻게 모았는지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2017년도에 뉴스레터 했으니까 이제 한 6년, 7년쯤 됐거든요. 근데 이분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반 동안 구독자 1,800명 정도밖에 못 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소규모 모임들을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5명이 한 조로, 그 3조로 해서 1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후에도 100명 정도, 네, 115명 정도가 자신의 그런 커뮤니티 인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느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거의 지금 8년 가까이 됐는데, 초기에 정말 성장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거 1,800명을 가지고 그래도 한 115명 정도를 3년 동안 모았다는 게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그 근로소득 정도의 사업소득은 났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볼륨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게 더 네. 현실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맞습니다. 큰 거를 당장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커뮤니티를 오래 모으는 것과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단히 오랜 기간 다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는 되게 약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느린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괜찮은 소득이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분의 그냥 성향 같은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충분히 뭔가 자기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면서 그냥 성장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4년 전부터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2년 2년 정도 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거의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그런 콘텐츠 종류는 인터뷰가 주로 된 것인데 이거에 이제 구독자가 3,000명 정도밖에 또 천천히 늘었어요, 되게. 근데 그때 자기가 33만 달러를 매출을 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 한 2배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고 유튜브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컨텐츠가 어느 정도 있는 분에게 유튜브는 가장 저렴한 고객 획득 채널이자 가장 큰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는 채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2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이제 디스커버리 플랫폼, 나머지 하나는 관계 플랫폼 이 2가지로 나누는데 네. 디스커버리는 네, 아시다시피 그냥 트위터, 링크드인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분은 트위터랑 링크드인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처음에 배포하는 채널로 당연히 이제 미국은 훨씬 더 이게 활발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갑자기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준님은 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 이분도 3달 전에 올린 영상 하나가 굉장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면서 한 200만 뷰가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 채널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고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년 전까지 한 1.4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뜨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몇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수익이 갑자기 늘으면서 뭔가 가격도 높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래 영상을 만들면서 또 느꼈던 것은 AI가 되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인간이 만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진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약간 그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서머님의 관점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서머님도 글 같은 거 매주 보내시는데 AI가 쓴 글보단 역시 인간이 쓴 글이 더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콘텐츠도 인터뷰 콘텐츠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걸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메시지의 중요성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약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좀 구분을 하면 좋겠는 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제이 클라우스의 글을 읽어봤는데 디스커버리 플랫폼에서 해당하는 전략과 관계 플랫폼에 해당하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확실히 그 소셜 미디어를 좀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고 오디언스를 좀 넓게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관계 플랫폼은 뉴스레터나 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스트롱 타입 커뮤니케이션 그런 형태로 지향을 해서 찐팬을 만드는 듯한 맞아요. 형태로 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관계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알려져 있는 얘기고 있긴 한데 이 관계라는 것을 좀 설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일단 뉴스레터를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낸 에세이 같은 것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분도 갑자기 또 54,000명 정도 되고 오픈율은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플랫폼에서는 팟캐스트인데요. 이분은 팟캐스트 지금은 이제 한 달에 5만 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이제 수치를 공개를 했고 크리에이터 인터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그러니까 인간미 같은 게 좀 느껴졌던 게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메일을 읽을 때 제 목소리로 제 이메일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 제 목소리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도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 내용과 뉴스레터 내용이 조금 겹치나 보네요. 뉴스레터랑 거의 안 겹치는데 네. 근데 그 밑에 링크 같은 것들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마음.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아니까 이 사람의 그런 읽을 때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효과를 누른다. 이 처음 발견하는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랑 관계 플랫폼, 약간 딥한 관계 플랫폼을 나눴다는 이 전략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쉽30 for 30에서도 약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쉽게 짧은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가지고 이게 먹히는 주제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성된 팬에게 더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여서 전환시킨다. 이게 사실 우리도 다 하고 있는 전략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너무
벤치마킹하면 딱 좋을 이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언스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한 것 같고 그냥 그 오디언스 구축은 이제 쇼폼으로 짧게 혹은 그 소셜 미디어 형태로 많이 갖고 가고 찐팬은 팟캐스트나 뉴스레터로 좀 더 깊은 스트롱 타입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 전략이 지금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현병을 겪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환청을 듣는다고 하는데 네. 환청을 거부를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인간이 청각 그 신호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약간 그런 식의 그 이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귀로만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정말 매우 큰 집중력이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은 관계, 맞죠? 약간 귀에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때려박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관계 형성하는데 정말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라디오 같은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라디오에서도 찐팬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프로그램마다. 맞아요. 몰랐는데 그런 효과가 하길 잘했네요. 하길 한국에서도 잘했네요. 점점 팟캐스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저희 같이 니치한 크리에이터들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팟캐스트에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일상 대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훨씬 더 친밀감 형성하는 데도 훨씬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확한 그런 수치는 아닌데 이 사람을 내가 친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때까지 몇 시간이 들까에 대해서 덤바라는 교수가 쓴 내용들이 있는데 45시간이라고 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 저랑 45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꽤 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건데 팟캐스트로 이 사람은 한 일주일에 60분 정도는 계속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 기여하는 것에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팟캐스트가. 좋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맞아요. 실제로 만나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다 퍼즐이 짜맞춰졌습니다. 아, 네. 그 제이님의 이미 또 워낙 투명하게 자기 수익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어떤 비중으로 나오는지까지도 공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수익 모델 어떻게 가져갔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멤버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작은 부분인데요. 팁이 있습니다. 후원 받는 거라고 하고요. 후원은 1% 정도 자기 매출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휴죠. 이제 어필리에이트를 하는데 26개 제휴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아마 사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클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그게 6%의 수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프로덕트인데 강의나 전자책 수익이 9%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강의 프로젝트 강의이긴 해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수익을 쉐어받는 형태인데 이것 또한 10%니까 강의나 제품, 그러니까 강의 전자책으로 한 20% 정도 수익을 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게 코칭이랑 컨설팅 이게 11% 정도 된다라고 했고 스폰서십 중에서는 뉴스레터랑 팟캐스트 유튜브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15%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멤버십인데 이게 4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되게 다양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실제로 한 전부 다 나누면 26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7개로 구분하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이제 보다 보면 이분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를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코칭이나 컨설팅 자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영업 돕는 그런 코칭 같은 것들을 1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칭하고 라이브 클래스를 열고 이제 코호트를 하면 좋겠다 해서 코호트 등으로 점점점 이제 VOD 만드는 형태로 변화를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 아까 아마 병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가격을 좀 높여가는 것으로 했고 원데이 클래스 열고 VOD 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말했던 것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 패키징을 해서 핫케이크처럼 판매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높고 가격이 과하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높게 팔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강의 비즈니스 자체가 좀 고단위로 고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우리도 모두가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과를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뭔가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쉬움을 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코트도 추가를 하고 라이브도 추가를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걸 얻어가실 수 있게 조합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나가는 그런 장점들을 맞춰 나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은 거의 다 라이브를 거의 하지 않고요. VOD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한 1.5배속, 2배속 정도 되는 시간을 하면 20분 안쪽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면 그분들이 볼 수 있는데 90분 라이브 하는 게 조금 뭔가 낭비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분명한 것은 라이브도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던 건 전부 다 녹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온 멘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했던 말은 이런 자기 몸소 이제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과 일관성,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데 집중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모든 그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수익 모델도 다양한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가장 잘 맞고 내가 가치를 잘 줄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 호흡, 속도 같은 것도 그냥 단기간에 사람들이 막 몇십억 번다고 거기에 이렇게 막 부안애동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치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큰 소득을 얻어버리면 또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나의 어떤 스텝은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내심과 일관성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에 너무나 공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는 이런 진정성만 가지고 있고 오래 하면은 전 종국에는 성공의 길로 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 창업이나 이런 커머스 창업보다 훨씬 더 저는 쌓아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컨텐츠로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그냥 크리에이터 성공의 정수다. 너무 좋은 문장을 요약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되게 좋은 건 또 콘텐츠 비즈니스, 이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자체가 초기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점 적층이 되고 팬이 쌓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콘텐츠 배포주기만 잘 지키고 스스로 뭐 성실하다는 모습, 신뢰만 주면은 충분히 누구나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조바심만 안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실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 뭐 자랑 겸 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좀 얘기를 해보고 마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노코드부터.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실 그 유료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그냥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2,500명 정도의 오픈 채팅 회원이 있고, 사실 웹사이트도 있는데 웹사이트는 한 1만 명 정도 회원이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회원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유료 커뮤니티가 아니고 무료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커뮤니티는 오늘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개했던 그런 기버들의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어지는 그 관계 플랫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면서 신뢰를 쌓는 이런 형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자체에서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형식이 그냥 초보 크리에이터에게 되게 괜찮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채팅방을 한국에서 개설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콘텐츠가 없어도 들어오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또 그게 저는 일종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또 얻고 뭐 사람들의 고객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초보한테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그게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초보 크리에이터에게는 이런 오픈 채팅방 형태의 무료 커뮤니티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보면서 더 저희 커뮤니티의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치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멤버들 사이에 네트워크 효과가 좀 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들 사이에 네트워크 효과를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커미먼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수로 모아서 아까 150명이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소수로 모아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코드 커뮤니티가 너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나온다는 생각이 좀 요즘 들고 있어가지고 전 그 타겟 오디언스를 좁혀서 지금처럼 약간 1인 기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양질의 어떤 조금 더 프라이빗한 그 유료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걸 해봐야겠다 정도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료 오픈 채팅방 너무나 추천하는 초기 크리에이터에게 추천하는 커뮤니티 빌딩 방식이지만 그걸로 수익화하기는 좀 쉽지 않고 다만 마케팅 퍼널로서 기능은 하고 있다. 이게 제 커뮤니티를 운영한 소회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씨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솔로프리너는 100% 유료 커뮤니티예요. 일단 솔로프리너라는 그 한 달간의 랜딩 페이지와 사업을 한번 실행해보는 챌린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솔로프리너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프리너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챌린지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사실 좀 지치기도 마련인데 이제 계속 그래도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속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2기 정도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40~50% 정도는 계속 더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저의 제품을 한번 사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다시 오퍼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이미 한번 사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만족을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사주시는 그런 경향이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십이라는 게 사실 좀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정기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그 내용으로 해서 매번 원래 솔로프리너라는 원래에 있는 기수제 프로그램을 그 대부분 좀 가져와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콘텐츠를 매일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서로 이제 잘 이어줘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정기 모임을 또 따로 가져야겠더라고요. 약간 번개 모임 같은 형태로 해서 제가 또 밥을 사드린다던가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커뮤니티 매니저, 멤버십 매니저를 또 따로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운영자로서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인데 오늘 또 소개해주신 크리에이터 사이언스의 많은 시스템들이 되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커피챗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같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목요일 9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오늘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차용을 해서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분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저에게 같이 묶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님은요? 네, 저는 모닝모닝 클럽이라는 것을 2024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다 조씨님한테 많이 그쵸. 여쭤보기도 했고 저 조씨님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유료 커뮤니티 비즈니스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아. 이 형태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씨님 근데 저도 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조씨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고 이 모임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모클이라는 커뮤니티는 일단 목표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하자. 근데 기준이 되는 것은 데일리 노트인데요. 아침에 내가 목표 정했던 거를 저녁에 달성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간단하게 회고하는 그런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1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걸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저는 목표가 사실 제이 클라우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그 충분한 가치를 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엄청 높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저는 월 10만 원 정도를 내게끔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가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 중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회고했던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생산성 관련해서 배웠던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좋은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고하는 게 좀 많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 또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냥 저의 에너지를 최대한 전달해 드린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신데요. 그 가치를 느끼시니까 아마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저도 1기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가치를 잘 주시면은 더 많이 크리에이터 사이언스처럼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열심히 또 저 나름대로 오래 우리 운영을 해봤고 운영하고 있는데 뭐 어떤 노력과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저부터 말하면 크리에이터 사이언스에서 잘 보여주지만 저는 그냥 그 인간에 대한 애정, 그냥 진정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어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연결해주고 그 되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거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모더레이터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모더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뭐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은 어딜 가나 그 조직장의 생각이나 마음을 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또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것은 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진중하고 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너무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이 성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거든요. 막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 상처받고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약간 면역이 돼서 또 직장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고자 했을 때 기꺼이 사람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다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서 도와주세요. 같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인드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럼 저는 약간 역량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 말했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 인생의 전체, 그러니까 부라든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가, 약간 인생 통으로 좀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여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헌신을 하면서 아니면 자기도 그런 그런 형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들을 좀 잘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우리가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거는 어떤 소비적인 활동의 모임인데 약간 생산적인 활동의 모임을 함으로써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서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감을 좀 얻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단 뭐 이런 컨텐츠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산적인 커뮤니티를 찾아서 마음에 맞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사람도 모이고 영감도 받고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커뮤니티, 자기만의 주제를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시연님 생각에 조금 보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그 1인 기업가들의 성공 사례를 다음 팟캐스트에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